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두 번째 방송일이죠. 예, 오늘 두 번째 방송일 맞이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하고 그때 이제 첫 방송 때 오셨던 분들 어떠신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이게 좀 환해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 스튜디오가 여기도 일종의 스튜디오인데 그 양쪽으로 이 좀 조명을 좀 준비했습니다. 양쪽으로 조명을 좀 준비했는데 그때보다 좀 환해진 것 같죠? 좀 환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 장비를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기증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동호라고 하는 그 후배가 좀 형님이 방송하는데 좀 어두워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무슨 술 먹고 방송하는 것처럼 코가 빨갛게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이 장비를 좀 기증을 해줘서 그래서 오늘 이 장비를 좀 사용하게 됐으면서 방송을 빌어 우리 이동우 후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 시작할 때 들었던 음악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음악과 목소리를 같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몰라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앰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그 기증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동호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후배에게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5월 16일이죠. 편해 보이시게 하세요. 뭐 편해 보이시 하트 하세요 이렇게 했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1부하고 2부 순서 진행을 하는데 1부에서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한 가지는 5월 16일, 오늘이 이제 5월 16일이에요. 그래서 5월 16일 하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16일은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죠. 1961년 5월 16일 날, 당시 별 2개 소장이었던,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만 55년, 정확히 횟수로 55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55년이 된 날에 좀 최근에 황당한 좀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약칭 육사죠. 육사의 그 총동문회가 매년 3명씩 육사 출신 군인들을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이라고 하는 걸 제정해서 매년 3명씩 육사 출신 군인들을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해 시상자는 지난 5월 13일 날 이제 이미 시상식을 했는데요. 그날 수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사람이죠. 김종필 씨. 김종필 씨 아시죠, 여러분들? 김종필 씨가 올해 수상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종필 씨를 비롯해서 이제 세 명의 육사 출신이 이제 자랑스러운 육사 인상을 받았는데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종필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필 씨는 육사 8기생으로 당시 쿠데타에 동참을 해서 박정희와 함께 4.19 민주혁명으로 만들어진 열혈팬 플립사랑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별풍선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래서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육사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육사 인상을 줄 수 있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육사가 김종필 씨에게 자랑스러운 육사 인상을 준 것에서 더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상을 처음에 제정한 때가 언제였냐면 1994년이었습니다. 1994년에 육사 총동문회가 처음 이 상을 제정을 했는데, 바로 그때 그 일의 수상자가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육사인인지 많은 분들은 선뜻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죠. 일제가 괴뢰국을 만들었던 만주국에 만주 군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가 자기의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입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손가락을 비워서 그걸로 혈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에게 외놈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였고요. 그럼 박정희가 이후에 그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전체 3등을 합니다. 3등을 하니까 이후에 박정희는 일본 육사의 그 학교에서, 만주군관학교에서요, 3등까지 전교 3등을까지 한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육군 사관학교에 다시 이제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하고 일본 육사를 나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가서 자기의 나중에 우리나라 육사에 다시 자랑스러운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상만아 정운이 들어왔다 화이링 이렇게 쓴 분도 있고, 아이오83님 늦었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모바일로 21분, 그리고 PC로 11분, 이렇게 지금 오셨습니다. 혹시 지난번 1회 방송 때 오신 분, 바쁜 벌꿀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아이오83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쁜 벌꿀님,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 이제 퀴즈를 하나 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요 방송 굉장히 많이 오셨군요. 이집션 마우님도 오셨었고, 오셨던 분들에게도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메일로 캡처 화면을 살리는 방법하고 음악과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제 이벤트를 한 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줄 줄 알았더니, 김지미 씨, 김지미 씨, 23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선물로 주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별풍선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안 드렸더니 그거 갖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 예의인데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해갖고 제가 오늘부터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질 않아서 덕분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내드렸어요.
김지미 씨, 예, 괜찮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방에서 왔습니다. 거기는 별풍선 안 받아요. 히히히.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정말 메일을 받고 제가 감동적인 그 메일을 받아서 제가 그거는 꼭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바쁜 벌꿀님, 주말에 친구들과 강릉 갔다 오면서 고상마의 수사반장 몇 번 들려줬더니 다른 것도 꼭 들어봐야겠다고 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쩐지 고상마의 수사반장을 3월 말에 끝냈는데도 예,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봤는데 우리 예, 바쁜 벌꿀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전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저한테 보내온 분 중에 메일에 말씀을 이걸 아이디를 공개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걸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1회 방송 하면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해도 좀 괜찮은가. 예.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사실은 오늘, 아버님께서 굉장히 중한 그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심란한 마음에 70이 넘으신 아버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 방송을 같이 아버님하고 보게 됐다. 그런데 70 넘으신 그 아버님께서 이런 방송이 있구나. 재밌네. 라고 해서 방송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마음의 시름을 좀 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 방송이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사연을 남겨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서 저도 굉장히 또 감동했고요. 또 잠시나마 제가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어떤 시름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저 역시 큰 행복과 위안을 얻었는데요. 그분 아버님이 수술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다시 또 세상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잘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뭐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 구졸초예요. 상반 친구 구졸초 누구죠? 남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구졸초가 저는 군 의문사의 수사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요. 군 의문사위는 별개의 조직이고 저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조사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기간 만료로 인해서 해산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그리고 군대의 사건만 따로 조사하는 군 의문사위원회가 별도로 2개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의문사위원회와 또 제가 일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좀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거기 있었다는 걸 또 뭐 미안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자, 그렇게 해서 했던 제가 그분에게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분들에게 선정해서 몇 분에게 제가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육사 총동문회, 사실은 육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완벽하게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일체 어떤 학비도 받지 않고 있고요. 모든 오시고 또 학비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품위 유지비까지 주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한 육사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육사가 오히려 단죄받아야 할 그런 쿠데타 역사 범죄자들을 자랑스러운
육사인으로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 뻔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육사 총동문회 그들은 육사 이 총동문회는 그들이 어떤 친일 군인이었던 그 박정희를 그리고 쿠데타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후에 중앙정보부 초대부장으로 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 없는 국민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감옥 보내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육사인이다 라고 해서 선정해서 상을 주고 하는 것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에 자랑스러운 육사인상을 받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 우리 국가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날이죠. 바로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에 벌어진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부의 두 번째 이야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5월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를 떠올리시나요? 돌베개님 오늘 이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적성만 했다. 이제 채팅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월량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모바일에서 21분, PC에서 17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5월은 광주 민주항쟁을 떠올리는데요. 저는 1989년도에 처음 광주에서 198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처음 알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 전두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의 정치적 양아들이었죠. 조촐하고 집중하기 좋은 인연입니다. 성건 나사님, 맞습니다. 고상마님, 제목이나 오늘 주제 내용만이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 적을까요? 아까 전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적어주나? 제가 페이스북에는 제가 공개를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제, 요 위로.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황상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5월 18일 날 바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죠. 사실은 이 전두환이 이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날 영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이유는 한 가지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5월 23일 날 당시에 국회가 개원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당시에 최규하가 국회를 정상화해갖고 그래서 향후 대선과 선거 일정에 대한 걸 협의하려고 하니까 전두환은 이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이양되게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사실상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자신의 상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잖아요. 그렇게 체포한 후에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이 마침내 5월 17일 전국 계엄령을 확대 발동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네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여기서 유일하게 저항했던 곳이 바로 광주였던 겁니다. 광주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그러한 광주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저도 몰랐고 몰랐다가 대학교가 들어간 1989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한 대학교 선배가 비밀리에 모처에서
낡은 비디오 한 편을 이제 구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을 동아리방에서 이제 같이 비디오기를 이제 당시에 비디오방에 가서 빌릴 수가 있었어요. 10,000원 주면 텔레비전하고 비디오를 빌릴 수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학교 동아리방에서 그걸 틀어놓고 이제 이 영화를 24번째 팬클럽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보면서 거기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랬지요. 예. 왜 놀랬느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광주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영화 화려한 휴가 보셨죠? 예. 화려한 휴가를 보신 분, 예. 망치 부인께서 하는 거를 저도 좀 차용해 볼까요? 예. 이 화려한 휴가를 보신 분 손, 예, 예, 손, 예, 이거, 예, 보셨군요. 야, 우리 울산 절곡 기사님, 예, 들어오셨군요. 제가 보내드린 별을 따다 구운 과자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손. 봤군요. 바로 그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학살되고 울부짖는 엄마와 그 앞에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이 있었고요. 아직 못 갔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쯤 그러면 가나요? 저한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 절곡 기사님 보냈으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 행위, 네. 그 학살 행위에 대해서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예,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 외면하는 것은 청년으로서, 예, 도저히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후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80년 5월 광주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그 안에서 느껴진 처절한 분노와 절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 운동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학생 운동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재하 활동, 재하 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서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1995년의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오팔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송강호 주연의 광주 사태를 그린,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사태는, 예, 전두환 권력이, 예, 마치 이걸 폭동으로 사람들에게 그리려고, 그래서 광주 사태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광주 민주항쟁을 그린 영화가 개봉되나요? 예, 기다리셨다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예. 광주의 독일 기자분과 운전기사분의 동행을 통한 영화를 찍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가 정말 되네요. 자, 그런 1995년도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법정에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수의를 입고, 예, 죄수, 예, 감옥에서 입는 그 수의를 입고, 예, 이렇게 딱 손 붙잡고 서 있는, 예,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친구야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죄수복을 입고 이 법정에 서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그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고통받고 괴로워했는지, 예, 그리고 15년간 정말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싸웠던 거죠. 저는 영화 화려한 휴가의 이효원 씨, 예, 영화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매일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만 현재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 가두에서 방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그 마지막 항쟁의 날,
10일간 싸웠는데요. 그 마지막 항쟁의 날, 예, 도청이 함락되기 직전,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예, 광주 시내로 진입하기 직전, 그때 한 여대생이, 예, 가두에서 방송 차량을 타고 울부짖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벽 2시에 그 광주 밤하늘 공기를 찢는데, 저는 광주 하면 바로 이 장면을 가장, 예, 그것이 바로 광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 2시에 전남도청에 있는 큰 그 방송 그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는 그 방송 시설을 통해서 한 여대생이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모두 도청으로 와주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절규합니다. 그 절규, 예. 그 절규가 바로 저는 제가 기억하는 광주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광주를 15년간 싸워서 마침내 그들을 법정에 세우게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난다,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후에, 예,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또 이어서 노무현, 예, 참여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다시는 대못 정책, 뺄 수 없는 민주주의 나라가, 예, 됐다. 이렇게, 믿고 확신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 이명박, 예, 정부 5년과 박근혜 3년, 총 8년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상황 하에서 가장 먼저 공격당한 것 바로 뭡니까? 이물리안 행진곡입니다. 이물리안 행진곡, 예, 많은 분들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물리안 행진곡에 대한 제착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물리안 행진곡을 그 정부가 합창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 예. 그래서 합창과 재창이 뭐가 어떻게 틀린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스파이더맨 원님, 반장님 저도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혹시 합창과 재창, 예,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합창과 재창. 이거를 잘 노래를 합창을 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예. 크리막동, 재창과 합창의 차이 좀 말해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뭐가 문제냐? 합창은 합창단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합창단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재창은 뭐냐? 합창단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르는 걸 재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걸 재창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민이든 뭐 학생이든 다 같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다 같이 불렀는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딱 들어서서 2008년도 첫 해 때는 재창을 했다가 그 재창 때 사람들이 이제 사랑도 명예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잖아요. 이걸 보고 보수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보수단체,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더니 거기서도 막 이걸 하는 게 되는 거냐? 뭐 하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다음에, 예, 이걸 재창해서 제외를 했고, 2010년과 그리고 2011년에는 아예 본 행사에서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생방송 전에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예 부르질 못하게. 그리고 나서
무용을 하는데 배경음악으로만 이거를 쓸 정도로 이물리안 행진곡을 탄압하는데요. 도대체 이물리안 행진곡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예.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이물리안 행진곡이 그걸 또 부르면 뭐하고 안 부르면 뭐 할 거냐?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물리안 행진곡에 대한 유래를 잘 모르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이물리안 행진곡을 만들어진 거는 저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노래를 재창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념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물리안 행진곡에서 얘기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 김일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는 것은 사회주의를 할 때까지 하자. 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만홍 같은 사람들은 뭐 광주항쟁, 광주민주항쟁 기간에 북한군이 개입해갖고 일으킨 난동이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물리안 행진곡은 80년 5월에 당시에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마지막까지 항전했죠. 윤상원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름을 많은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는데, 돈이 돈나님은 러브는 왜 러브를 살려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네요. 예. 빨갱이들은 그들 같아요. 송건나사님. 맞습니다. 예. 빨갱이들. 참, 빨갱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아직도 먼데요. 바로 그 윤상원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시민군 대변인으로 있으면서요, 마지막 순간에 도청이 계엄군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들은 뭐 탱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특정 인물 이름을 얘기하면 하트가 뜨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하트가 그냥 빵빵 뜨는군요. 근데 보훈처장 박순춘 물러나야 합니다는 왜 러브 표시가 안 됐을까요? 하여간 그 윤상원 열사가 마지막으로 도청해서 계엄군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당시에 거기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와 있었습니다. 형이 계엄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계엄군의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 이런 분노 때문에 이 고등학생들이 많이 와갖고 총을 들고 거기 있었는데, 이 윤상원 열사는 이 총을 이 학생들에게 다 총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이 고등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들을 저는 제 손으로 꼭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총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총은 사실 안 뺏기고 거기 있으면 다 죽죠. 많은 사람들이 5월 27일 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죽을 겁니다. 그때 윤상원 열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총을 뺏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너희들은 살아남아라. 개돼지처럼이라도 살아남아서 너희들이 먼 훗날 오늘의 이 역사를 증언해라. 그러면서 이제 총을 뺏고 강제로 내보냈던, 그게 바로 이제 윤상원인데, 그분은 결국 최후에 그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나오는 그 장면처럼 도청에서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 목숨을 잃은 그 윤상원 열사를 총각, 결혼 못하고 미혼 총각으로 죽으니까, 이 윤상원 열사의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윤상원 열사의 2년 후배인 박기순이라고 하는 분은 야학 교사로 있으면서 1978년도에 연탄가스 사고로 목숨을 먼저 잃었었거든요. 바로 그 박기순이라고 하는 여자 후배와 1980년에 사망한, 78년도에 사망한 박기순 씨와 80년에 도청에서 사망한 윤상원 씨를 영원 결혼식을 시키는데요. 그 영원 결혼식을 시키면서 두 사람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물리안 행진곡입니다. 그것이 이물리안 행진곡인데, 그것이 무슨 뭐 북한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다 그래서 거짓말인 거고요. 이후에 윤상원과 박기순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만드니까 1983년도에 처음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이 피해 유족들이요, 이 망월동 묘역에 몰래 당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모여서 추모제를 하게 됩니다. 그 추모제를 할 때 바로 그 유족들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미국입니다. 첫 방송 놓쳤지만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그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1983년도에 처음 이 전두환의 탄압 속에서 몰래 숨죽여 울면서 불렀던, 유족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를 1983년부터 97년까지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자기네가 하기 전까지 불렀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재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막는 거죠.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른바 광주의 정신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 래퍼가 굉장히 뜻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이른바 운동권들만 듣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너무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편하게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랩 버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는데 오늘 바로 제가 그 랩 버전, 여러분들 아마 임을 위한 행진곡 뭐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노래를 만들었던 래퍼 고주몽 씨의 허락을 받아서 오늘 그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랩 버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드리고,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만든 래퍼 고주몽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갖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의미,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랩 버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으로 끝이 났던 그날의 상처들은 아직까지 아무지 못한 폭력으로 진압하려 군대로 동원 작은 도시를 고립시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폭도지나 불러로 변한 시민들은 두고 농도로 타올라 학생에서 시민들은 투쟁 그리고 독재 탄압 도시 한복판에 횃불이 모인 투쟁이 시작 처음 이렇게 일어났던 크라큰 움직임 희생자가 늘어나고 군사독재 폭력 앞에 항복할 수 없던 그들의 절규 그리고 눈물 울타리에 갇혀 외로운 싸움이 지쳐가고 피로 물든 땅이 절대로 반복돼선 안 될 비극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투쟁의 끝은 승리로 마침표를 지킬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선 이들이 함께 두려움을 모두 다 저까지 갔으니 독재 정권에 항쟁하는 작은 도시의 절규 울타리 안에 갇혀 투쟁하는 그들의 외로운 싸움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등진 채로 도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사유 평범했던 시민의 꽃이 되어 투쟁이 앞서 악주권에 정의롭게 싸워 깃발을 높이 들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걸 흔적이라도 남겨본다 나는 싸워 군사정권의 만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곳들 투쟁 5.18의 순간 뜻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단지기를 탄압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땅에 떨어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쁨 그리고 상처 세월은 흘러도 선선을 지켜봤으니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니 잊혀서는 안 돼 행진 윤상원의 추락 기대온 군대의 총기 나서 피튀기는 향각 이에 맞서는 시민군들의 저항 모든 꺾여져도 형제는 같이 싸워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던 거룩함 낡고 바른 사진 속에 그때 그날이 선명해 80년대 군부 독재를 반대했던 시대 국가폭력에도 시민군들을 외치고 여전해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곳들의 투쟁 님을 위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행진 80년도 그날에 화려했던 투쟁 역시 정의롭던 투쟁 노래로 시민군들의 영혼에게 헌정하여 보낸 한태원의 시 군부 독재 정치 노름에 잔인했던 국가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던 유일했던 그곳 시간이 흘러 그날의 슬픈 거 불러들은 흩어져도 모여와 가슴에서 여전히 기억하고 그날을 기원하며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맞서 항쟁을 했던 오래 보면 꽃들을 겪어졌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이 나는 항쟁을 낳는 민중파는 그들의 향기를 받고 살아가는 끝이 없는 열망 속에 새날을 찾아 넓게 쌓은 그들의 짙은 함성 소리가 울려 터져 기억되는 80년 5월의 봄 님을 위한 행진 우리들의 승리 군사정권의 만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들 투쟁 5.18의 수만 뜻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단지기가 하나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땅에 떨어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들과 상처 세월은 흘러도 상처를 지켜봤으니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니 잊혀서는 안 돼 행진 네, 잘 들으셨나요? 예,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노래 나오는 동안에 글을 써주셨는데 랩도 슬프네요. 랩으로 들어보니 색다르고 좋습니다. 반주가 슬프네요. 예, 감동이다. 예, 묻지마 곤봉설에.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노래를 저한테 보내줘서 예, 들려준 우리 고주몽 래퍼에게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예, 고주몽 이 노래를 만든 예, 고주몽 래퍼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주몽 래퍼님. 예. 예. 주몽씨, 지금, 혹시 방송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방금 제가, 우리 랩 버전으로 만든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거를 이제, 예, 들려드렸는데, 예, 이 랩 버전 님을 위한 행진곡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처음에요. 네. 이 노래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깊숙이 알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2013년 5월달에 5.18 행사 때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또 그때도 이제 못 부르게 한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나 봐요. 예. 저는 그때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생활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어머니한테 알려주려고 네. 뭐 대충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좀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정부 기관처에서 이렇게 탄압도 들어오고 또 보수라는 그 농객들 입에서 이렇게 김일성 노래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쵸.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좀 이건 아닌데 싶어서 해가지고 제가 그 2013년 8월 달에 네. 직접 작곡하신 김종률 선생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 노래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든 분이 이제 김종률 선생님이시죠? 예. 예. 김종률 선생님한테 내가 이걸 저는 포지션이 래퍼인데 네. 힙합으로 만들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맡았고요. 좋아하시던가요, 이걸? 김종률 선생님이 이 랩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이시었어요? 일단 이
노래를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랩을 한 사람은 없었대요. 아, 이제 그쵸.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느낌이 새로웠다. 뭐 그렇게 이제 좋은 칭찬을 해주셨죠. 네. 저기, 최종적으로 노래를 만들고 나서도, 들려드리니까 반응이 어떠셨어요? 좋다고 그러시던가요? 예. 예. 자, 저는 사실, 이 랩 부분에서, 어떤 분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제 가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이 좀 연배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게 잘 들리는데, 이 가사를 만들 때, 예.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윤상원의 추락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왜 추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윤상원의 추락이라는 걸 이제 일단 이 노래의 의미에서처럼 윤상원 열사가 네.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이렇게 서로 이제 영혼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노래잖아요. 예. 근데 최후의 그 도청 앞에서 예.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것도 이제 도청이었고 최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항전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도 윤상원 열사였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윤상원 열사가 윤상원의 그냥 단순하게 윤상원 열사에 대한 죽음을 뜻했고요. 네.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윤상원 열사가 죽어도 뒤에 살아남는 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저 정부에 대해서 항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윤상원의 추락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 노래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노래 이분이 래퍼 이 고주몽 이게 이제 랩 부르는 분으로서 본명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주몽이라고 하는 걸 예명으로 이제 쓰고 계신 건데 이분이 이제 이 노래를 만들고 더 대단한 거는 이 음원에 대한 수익금을 전액 5.18 기념재단에 기부를 하셨어요. 그죠? 왜 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전부 다 5.18 기념재단에다가 기부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그게 형편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걸 다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5.18이라던가, 세월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5.18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쵸. 최초 총기 했고 전두환도 지금 이렇게 세월호 냈는데 거짓말이 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5.18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노래에 대해서 수익금이 가는 곳은 이제 거기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거기 5.18 재단에서도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그쪽인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어디 가면 이게 좀 다운을 받아서 돈을 좀 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이제 가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일반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는 멜론이라던가 벅스뮤직, 지니, 엠넷 이런 데 있잖아요. MP3 다운 받는 곳. 네. 그런 곳에서 그냥 임이 아니라 저는 오리지널로 갔어요. 네.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 한 칸 띄우고 고주몽 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네이버라던가 다음이라던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MP3를 다운받게 하고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님을 위한 행진곡 고주몽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그 고구려의 삼조고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그게 이제 바탕 화면인데, 예, 그걸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드래곤만님이 우리 그 전액 음원 그걸 했다고 하니까 기부하셨다니까 와 멋지십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츠 70님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미미 엄마님, 예, 이 얘기 중요한 겁니다. 주몽 씨 개념 래퍼시네요. 이렇게 하죠. 아유, 예. 아닙니다. 그 송곤 난사님 한국 래퍼들이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 36주년이에요. 예. 예, 예. 아마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던 경위나 과정도 마찬가지로 남다른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진실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드셨을 텐데 이 36주년 광주 민주항쟁을 맞이해서 우리 주몽 씨가 생각하는 광주 민주항쟁 어떤 느낌일까요? 아직까지도 5.18인 거죠. 네. 예,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그 해당 당사자들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보수 농객들은 아직까지 이건 북한 노래라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이라 그러는데, 80년 5월 달에 했던 그 언론과 지금의 언론이 차이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6년 동안 계속 5.18이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주몽 씨를 알게 된 지 한 2, 3년 된 거죠? 예, 예. 예. 참,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앞으로 혹시 이물리안 행진곡 외에 또 다른, 네. 뭐, 좀 혹시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뭐 의미 있는 곡이라면은 이제 이번 계기로 그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이전에는 네.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곡을 만든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음악 생활하면서 이제 가수가 돼서 높이 떠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풍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네. 뭐 의미가 있는 곡이라면 얼마든지 뭐 새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뭐 해볼 생각이고요. 뭐 굳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월호의 베일이 조금 벗겨졌잖아요. 예, 예. 예, 그거에 관련돼서 추모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구상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트위터 하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변휘재라고 하는 그 트위터 계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예. 유명한, 법원이 인정한, 그 변희재가 하도 이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변휘재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변희재 씨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 변휘재. 바로 그 변희재 씨가 사실은 이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희재입니다. 변휘재. 예. 그걸 만들어서 했던 분도 이제 이분이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정말 독특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 변희재, 맞아요. 예. 아시는 분 많다니까요, 지금. 마팔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지금. 지금도 변휘재 계정 있습니까? 지금은 없앴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예. 그냥 계정을 다 없앴습니다. 그 기사되고 나서. 하여간, 네,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음악적으로도 좋은, 그러한, 이걸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방송 듣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하나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고상만 조사관님께서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방송을 하시는 거 자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대선 때 그 이정희 대표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깎기 마사오 막 이걸로 근대사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예. 그 근대사를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싶다면 고상만 조사관님이 쓰셨던 책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시면 그런 근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주 이 방송을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아니 뭐 본인 인사말을 하시라니까 남이 뭐 짜고 하는 것 같잖아. 제 제 인사말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음악을 뭐 열심히 해서 뭐 의미 있는 곡을 많이 만들 테니까 퀄리티는 안 좋더라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 정말 제가 내일 5월 17일 광주에 내려가서 국민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는 그 광주 전야제, 광주 민주항쟁 36주년 전야제를 일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오늘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물리 행진곡 랩 버전을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듣고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하간 음원을 이렇게 또 공개도 해주시고 또 수익금은 또 기부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전화 인터뷰까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광주 민주항쟁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 36주년을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이무열 행진곡에 대해서 저들이 굉장히 크게 공격하고 매도하고 왜곡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고주몽 래퍼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광주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랩 버전 이물리한 행진곡 아까 전에 들으셨죠? 이번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한 번 쓱 들었는데 우리 고주몽 래퍼가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극으로 끝이 났던 그날의 상처들은 아직까지 아무지 못한 폭력으로 진압하려 군대로 동원작은 도시를 고립시켜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폭도지나 불러로 변한 시민들은 뜨거운 온도로 타올라 학생에서 시민으로 투쟁 그리고 독재 탄압 도시 한복판에 회풀이 모여 투쟁이 시작 정의롭게 일어났던 탁한 움직임 희생자가 늘어나고 군사독재 폭력 앞에 항복할 수 없던 그들의 절규 그리고 눈물 울타리에 갇혀 외로운 싸움이 지쳐가고 피로 물든 땅이 절대로 반복돼선 안 될 비극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투쟁의 끝은 승리를 마침표를 지킬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선 이들이 함께 두려움을 모두 다 가져갔으니 독재 정권에 항쟁하는 작은 도시의 절규 울타리 안에 갇혀 투쟁하는 곳들의 위로운 싸움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등진 채로 도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절박했던 사유 평범했던 시민의 꽃이 되어 투쟁에 앞서 주권에 정의롭게 싸워 깃발을 높이 들어 계란으로 다 외치기란 것 흔적이라도 남겨본다 나는 싸워 군사정권의 만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곳들 투쟁 우리 팔에 수만 뜻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단지기를 하나 얼마나 많은 본인들을 땅에 떨어졌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 그리고 상처 세월은 흘러도 선언을 지켜봤으니 시간이 흘러도 그날은 영원히 기억되니 잊혀서는 안 될 행진 윤상원의 주라 기념군들의 총기 난사 피치기에는 강가 이에 맞서는 시민군들의 저항 놓친 꺾여져도 형제는 같이 싸워 그때 때문에 정의롭던 거룩한 낡고 바른 사진 속에 그때 그날이 선명해 80년대 군부 독재를 반대했던 시대 국가폭력에도 시민군들을 외치고 여전해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곳들의 투쟁 님을 위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행진 80년도 그날을 화려했던 투쟁 역시 정의롭던 투쟁 노래로 시민군들의 영혼에게 헌정하였다네 한혜원의 시 군부 독재 정치 노름에 잔인했던 군사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던 유일했던
가슴에서 예전을 기억하고 나를 기원하며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맞서 항쟁했던 오래 보면 꽃들을 겪어졌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이 나는 한글로 남는 민중화를 그들의 한글을 받고 살아가는 끝이 없는 열망 속에 생활을 찾아 넓게 쌓은 그들의 짙은 함성 소리가 울려 터져 기억되는 87년 5월의 봄 힘을 위한 행진 우리들의 승리 군사정권 안에 폭력 앞에 굴복하지